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경기를 잠깐 얘기를 드려야죠. 소리가 좀 작으신 분들은 볼륨을 좀 키우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마이크를 조금 더 올리긴 했거든요. 자, 어제 경기를 잠깐 얘기 드리자면 오버를 적중을 이제 뭐 했던 경기도 있고 한데 결국 맨유가 이제 지면서 퇴장당한 에버튼 상대로 이제 골을 먹혔다. 뭐 먹힐 수는 있죠. 근데 한 골도 못 넣은 건 조금 오버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 0대 1로 졌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됐고, 자 어쨌든 이제 어제는 좀 워밍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렸고, 오늘이 이제 뭐 메인이죠. 경기도 많고 챔스가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순서를 조금 변경하긴 했습니다. 원래 챔스가 이제 뭐 2시 45분 경기가 있고 챔피언십이 그 다음 경기인데, 아챔, 그 다음 챔피언십, 그 다음 챔스로 이렇게 분석을 이어갈 테니까 뭐지? 순서가 좀 다르다고 느끼신 분들은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니까 참고들 하시고, 그만큼 챔스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챔피언십, 그 다음에 아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 45분 경기는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뭐 아침도 경기 수가 이제 5경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고 괜찮으면 가고 아니면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해축도 많고 챔스도 이제 포함하면은 16경기가 되기 때문에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상하이 하이강 대 FC 서울. 예전에 2번 다 이겼더라고. 근데 전적이 한 7, 8년 정도 됐고, 지금 상하이 하이강하고 이제 FC 서울이, 하이강이 이제 1무 3패입니다. FC 서울은 승점이 4점 앞서긴 한데 딱 8이거든요. 이게 8위까지만 진출을 하는 그런 구조라서 일단 상하이 하이강이 너무 성적이 안 좋긴 해요. 뭐 예전에 어디였지? 전북인가 어디서 뛰었던 이제 그 공격수 구스타보도 있긴 한데 하필 또 구스타보가 출전 정지입니다. 그리고 뭐 레안드로가 골을 가장 많이 넣고 있긴 한데, 이 뭔가 지난번 이제 그 브리람 원정도 그렇고 홈에서 마치다한테도 지는 거 보면서 산푸이로가 어떻게 비겼나 그런 생각도 들고,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 김전성무한테 졌죠. 그리고 최근에 좀 이긴 적이 없더라고. 청두 웅청한테도 비기고 해서 이게 FC 서울도 원정이 좀 불안합니다. 최근 2경기 무득점이고. 그래서 이런 경기는 상하이 하이강도 갈 게 아니고 FC 서울도 갈 경기가 아니다. 뭐 김진수가 지금 경고 누적인데, 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결장 부분만 생각하면은 뭐 FC 서울이 좀 더 좋을 수도 있어 보이지만 사실 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중국 원정이다 보니 좀 빡세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패스할 것 같아요, 이 경기. 패스하고, 오늘이 21경기니까 되도록 챔피언십까지 공개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챔스만 제외하고. 어쨌든 저는 건너뜁니다. 이거 승무패 다 나와도 할 말이 없다. 상하이 하이강이나 FC 서울의 최근 득점력을 봤을 때 패스 아니면 그냥 배당 대비 언더는 가볼 만하다. 언더 배당이 꽤 높거든요. 2배로. 뭔가 무 가기에는 뭔가 어딘가 1대 0으로 이길 것도 같아서 굳이 간다면 언더. 굳이 간다면. 자, 보고 강원 마치다 가도록 할게요. 자, 강원 같은 경우 지금 순위가
5위입니다. 2승 2패. 마치다보다 승점이 1점이 앞선데 일단은 강원 같은 경우에는 뭐 명단 제외도 몇 명 있고 그리고 부상도 있고 입대도 있고 부상 의심되는 선수도 있어서 뭔가 결장자들이 은근히 좀 있습니다. 마치다에 비해. 마치다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홈이긴 하지만 강원이 뭐 최근에 대전도 비기고 김천 상무 잡고 뭐 특히 홈에서는 한 3개월 동안 진 적이 없긴 해요. 한 7경기 하면서. 그래서 흐름이 굉장히 좋긴 한데 지난번 빗셀고배전도 4대3으로 이겼고 산포이로 지긴 했지만 근데 마치다도 보면은 이제 최근에 그 컵대회 잡았고 빗셀고배를 그리고 지금 리그를 좀 보면은 마치다가 어쨌든 이제 아마 2경기가 남았을 겁니다. 뭐 우승은 사실 뭐 물 건너갔고 뭐 한참 이제 차이가 나죠. 7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 아직 8위하고는 승점이 같은데 득실도 같거든요. FC 서울하고. 그래서 오늘 경기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 최근에 멜버른 시티한테 홈에서 진 게 큰데 지난번 이제 홈에서 FC 서울하고도 비겼고 그리고 뭐 조르다 원정 그리고 상하이 하이강 원정 3경기 무패도 했었기 때문에 강원이 그냥 홈이라는 점 때문에 이제 갈만한 거지. 뭐 마치다도 쉽지는 않겠다. 근데 이제 강원 프렌 보는 거죠. 이 프렌이 가장 안정적이긴 합니다. 왜냐면 배당이 이제 얼마 없어도 확률로 갈 거면 이 프렌 가시고 다만 이제 이 프렌을 가려면 여러 경기를 섞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홈이라서 강원 프렌 정도 보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청두 룽청하고 쌈프이로. 일단 청두 룽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쌈프이로하고 좀 차이가 있죠. 승점 3점 차이. 뭐 득실 차이는 뭐 아주 크게 있는 건 아닌데 일단은 결장이 크게 없긴 합니다. 오히려 쌈프이로가 지난번 이제 강원하고의 경기에서 수비 퇴장도 있었고 한데 여기도 뭐 아주 큰 결장이나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퇴장 제외하면. 다만 이제 청두룽청이 지난번 서울하고 비기긴 했는데 조르다한테도 홈에서 뭐 졌던 거 생각하면 쌈프이로한테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쌈프이로가 그렇다고 이제 뭐 리그 우승 경쟁을 해야 되니까 리그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우승은 물 건너 갔기 때문에 우승 싸움은 이제 가시마하고 가시와의 싸움이죠. 그래서 쌈프이로도 어쨌든 뭐 실점이 많지 않아서 뭐 남은 경기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쌈프이로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배당은 또 청두룽청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오늘 지금 뭐 FC 서울 그 언더도 그렇고 강원도 좀 애매하고 청두룽청까지 좀 애매합니다. 다 지금. 그래서 아침은 다 폴더로 데려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느낌으로는 딱히 막 좋을 만한 경기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쌈프이로 홈이면 가겠는데 원정이고 청두룽청이 아무리 2경기 무득점이어도 지난 강원이나 방콕을 결국 이겼거든요. 그리고 쌈프이로도 원정 득점이 아니면 최근 홈에서마저도 득점이 높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저는 언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프렌도 그렇고 저는 쌈프이로의 승리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봅니다. 지난번 홈에서 조르다한테 졌던 거 생각하면. 그래서 약간 상하이 하이강 비슷한 느낌으로 갑니다. 이것도 뭐 패스는 아니니까 굳이 갈 거면 언더죠. 그 다음 알라와하고 알사드 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전적이 있지만 다 비겼습니다. 그리고 전적들도 오래됐고 알라와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하나를 빼먹은 것 같네. 그러니까 아챔만 클릭하다 보니 아챔 2를 안 넣었네.
일단은 알라가 가기 전에 아템 2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파안하고 알로세인. 자, 세파안 같은 경우 지금 이제 4개 그 팀이 있는 조에 속해 있는데 여긴 뭐 2등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알로세인이 2승 무패, 세파안이 1승 1무 1패. 알로세인은 경기가 2경기로 적은 편인데도 지금 승점이 더 높죠. 다만 이제 세파안은 홈이라는 점. 뭐 둘 다 부상 여부가 크게 없긴 한데 세파안이 최근에 RFK한테도 이제 홈에서 2대2로 비기기도 했고, 알로세인 원정은 또 졌죠, 0대1로. 그래서 알로세인이 요르단 팀이긴 하지만 이란 원정은 쉽지 않을 거라 봐요. 홈에서 세판을 잡긴 했지만 뭐 슈팅이나 점유율이 다 밀렸기 때문에 저는 이거 세판 승무로 보는 게 맞다. 배당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알루세인의 득점력 생각해서 갈 거면은 뭐 오버 가도 되는데 승무 본다는 거는 오버 배당 보고 가기보다는 무가 좀 걸려서 그런 거기 때문에 차라리 고배당 갈 거면 무나 핸디무 쪽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세판도 홈에서 실점도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뭐 핸디무 뭐 고배당 노리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승무 사이드에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알라흐로 넘어가서 아까 뭐 3번 비겼다 했죠. 자, 알라흐는 3승 1무, 알사드는 지금 2무 2패로 아직 승리가 없네요. 그리고 득실도 당연히 알라흐가 좋고 부상 여부도 뭐 둘 다 큰 차이가 없는데 일단 알라흐의 최근 이제 득점력, 알두하일, 나사프 상대로 이제 멀티골 이상 넣고 트락토로 원정만 골을 없었지 이티하드도 잡았었기 때문에 확실히 알사드보다는 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알사드도 보면 아릴랄 원정도 골을 넣고 지난번 알리 4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어서 뭐 이거는 언오버로 가면 좋지만 3.5기 때문에 좀 고민돼요. 알사드도 결국 한 골 이상은 못 넣었잖아요. 그래서 알라흐가 다득점하지 않는 이상은 뭐 3.5기 때문에 배당 대비 언더는 또 별로고 그렇다고 배당만 보고 오버 가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전 알라흐 승무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면은 이제 아침이 끝났습니다. 아침이 끝났고 아릴랄까지 있구나. 잠시만요. 이게 저도 이게 아침만 클릭하고 봐야 되는데 순서대로 보다 보니 좀 착오가 있었다. 자, 아릴랄 알쇼르타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예전에 24년도에 아릴랄이 홈에서 이제 5대0으로 이긴 적도 있고 그리고 아릴랄이 4승 무패입니다. 알쇼르타는 1무 3패로 아직 승리가 없고 차이가 나도 너무 나죠. 그리고 아릴랄 같은 경우에는 뭐 결장이 거의 없어요. 이 정도면은 뭐 알쇼르타도 결장이 거의 없지만 최근에 이제 폼을 봤을 때 뭐 원정에서는 2경기 다 무득점이었고 알쇼르타 그리고 아릴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포함해서 뭐 리그 컵 대회 아챔 포함해서 한 11연승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마지막 패배가 꽤 오래됐어요. 그 피파 클럽 월드컵 플루미넨시한테 진 거 이후에는 뭐 친선전부터 한 14경기인가? 무패기 때문에 14경기가 아니구나. 그 11승 뒤에 한 18경기 무패네. 예. 이 정도면은 질 각이 안 보이죠. 이건 뭐 아릴랄 승 봐야죠. 승 보고 1마인도 보고 전 2마인까지 노려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릴랄 승 가긴 좀 빡세요. 배당이 낮아서. 그래서 1마인부터 시작하고 고배당으로 2마인, 뭐 3.5마인을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아시아 경기는 어디로 튈지 모르죠. 그러니까 예전만큼 막 너무 강하다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뭐 알힐랄, 알 나스르, 알 이티하드 뭐 웬만하면은 이제 못 이겼잖아요. 그 다른 팀들이. 근데 요새 보면은 알힐랄, 이티하드 뭐 무조건적으로 다 잘하진 않습니다. 특히 알 나스르도 지고. 그죠? 제가 이제 어제 다른 조합 하나가 그 어, 알, 알 아을리 마엔이랑 그리고 또 뭐였더라? 어제 제가 이제 좋아 보였던 경기 두 개 갔거든요. 샤바브 마엔, 알 아을리 마엔. 근데 알 아을리는 배당이 진짜 적었어요. 그래서 샤바브보다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 보니까 샤르자가 이제 못해서 이제 그렇게 배당을 받았던 건데 오히려 역배가 터진 거죠. 그래서 확실히 아시아 경기는 조금 이름 있는 팀들이라고 해도 좀 불확실합니다. 요새 보면은.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 근데 아릴랄 알쇼르타는 왜 이제 이 정도로 보냐면 알 라을리는 뭐 물론 이제 어제 샤르자에 비해서 뭐 홈이고 잘한다고 보여졌지만 아릴랄은 요새 그 알랄하고 비교가 안 돼요. 11연승에 진 적이 없어요. 일단은 리그 시작하고 이 정도면은 웬만하면 또 원정이면은 뭐 변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 홈이라서 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원정 무득점이라 잘해야 뭐 비기는 정도지 뭐 퇴장당하지 않는 이상 역배는 안 나올 거로 보고 오늘은 그나마 가능성 가장 높은 건 아릴날 승마엔 뭐 이마엔 뭐 더 나아가서는 3.5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좀 더 안정적인 건 이마인까지만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 그래서 아침 건너뛰고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챔스는 맨 마지막에 할 거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챔피언십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앞에 아약스 갈라타 먼저 해야 되는데 요거 먼저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추천 한 번씩만 처음 오신 분들 즐겨차기랑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 경기 헐시티 입스위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뭐 요즘 들어 이제 뭐 모든 경기를 분석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저도 시간만 더 가고 그렇다고 이제 뭐 비효율적으로 이제 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하지만 어쨌든 이제 개인마다 원하는 경기, 가는 경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진짜 많은 날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애매한 거는 그냥 별 얘기 없이 끝내고 하지만 뭐 이 정도의 경기는 그래도 뭐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왜냐면 누구는 챔피언십이 이제 주력이 될 수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헐시티하고 입스위치. 자, 순위 차이는 별로 안 나요. 그리고 최근에 일단 입스위치가 헐시티 상대로는 상성이 좀 더 좋거든요. 뭐 전체적이거나 아니면 최근 그 헐시티 홈에서도.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챔피언십도 변수가 많단 말이죠. 아시아 경기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홈발을 좀 많이 받습니다. 퇴장 여부도 좀 심하고. 지난번 코번트리도 사실상 0대2로 뒤지고 있을 때 질 확률이 컸지만 한 골 따라잡고 퇴장 이후에 두 골을 더 넣었기 때문에 퇴장 여부가 중요하다. 자, 헐시티 입스위치는 이제 득점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실점에서 압도적으로 입스위치가 이제 좋기 때문에 승점도 1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 헐시티가 유리한 거는 이제 홈인 거. 홈에서 5승 2무 1패. 왜냐면 입스위치는 원정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홈 성적이 좋다고는 하지만 헐시티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공격에 이제 맥버니 올리버 맥버니 팀 내 6골 두 번째로 골이 많은데 부상 그리고 팔모도 부상 뭐 장기 부상인 선수 포함해서 미드필더도 경고 누적에 부상들이 있어서 결장자들이 좀 있습니다. 입스위치도 있긴 한데 주전 키퍼 근데 이제 서브가 경기를 뛴 지가 조금 됐고
그 외에는 결장이 크게 없어요. 이러면 결장 부분은 입스위치가 좋죠. 그리고 입스위치가 요새 잘합니다. 최근 3승 2무. 원정에서 지금 2경기 연속 4골씩 때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프레스턴이나 미들즈한테도 한 골 차로 졌고 해서 헐시티가 뭐 홈에서 블랙번 이후에 패배가 없는 거는 좋긴 합니다. 얘네도 최근 6경기 4승 2무기 때문에 최근 원정에서 연패를 당했거든요. 그리고 홈에서 포츠머스를 잡을 때도 2실점. 찰튼, 레스터, 그리고 뭐 프레스턴, 사우스햄튼. 그러니까 홈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전 빼고는 이제 전부 실점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입스위치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헐시티가 막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입스위치도 최근 뭐 스완지나 퀸즈 상대로 다득점을 하긴 했는데 저는 요거는 이제 헐시티가 홈에서 잘하기 때문에 뭐 입스위치도 잘해서 무를 찍어도 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경기 무가 안 틀 수도 있다. 헐시티도 홈에서 잘하고 입스위치도 최근에 이제 무패 흐름이긴 하지만 워낙 입스위치가 골을 많이 넣었고 2경기 연속 헐시티도 꾸준하게 홈에서 득점을 하다 보니 실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득점 무승부가 나오든 승패로 갈리든 저는 오버가 맞다는 판단이 듭니다. 승무패 가능성이 다 있어서 만약에 오버는 배당 대비 별로다 하면 그냥 무승부 찍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워낙 헐시티가 오버가 많기도 하고 물론 1대1 무승부도 있긴 했었어요. 그리고 입스위치도 원정에서 초반에는 득점이 없어서 최근 2경기만 보고 오버 가기에는 배당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된다. 이건 무승부냐 오버냐. 저는 일단 오버에 좀 더 손이 가긴 하는데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묶어갈 게 있으면 무로 가고 갈 게 없다 하면은 뭐 오버로 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 그다음 미들즈하고 코번트리. 자, 1, 2위 싸움이죠. 아까 코번트리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자, 미들즈가 코번트리한테 최근 홈에서 3연패 당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아요, 상성이. 근데 이제 지난번 운이 따라줬죠, 코번트리. 퇴장 이후에 역전. 그래서 아직 1패밖에 없긴 하지만 미들즈도 하나 믿을 거는 실점입니다. 코번트리보다 한 골이 적어요. 다만 이제 득점에서 20골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좀 빡세다. 근데 홈에서 이제 어쨌든 무패의 미들즈브로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아무리 득점이 좋다 한들 최근에 뭐 브로미치전도 질 뻔도 했었고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한테도 선제골을 내줘서 이제 역전을 한 거고 스토크도 한 골밖에 못 넣었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최근에 코번트리가 좀 불안합니다. 예전 뭐 3대0, 4대0, 5대0 뭐 무실점에서 이겼을 때보다는 최근 실점도 꾸준하고 뭐 역전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홈에서 무패인 미들즈브로는 좀 빡세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기 무승부 가야 되지 않나. 이러면 무승부 갈 게 있으니까 뭐 헐시티 무를 노릴 수도 있는 거죠. 나머지 경기를 봐야 되겠지만 코번트리가 한 번은 이제 부러지긴 했었거든요. 완전 무패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조금씩 불안하긴 해요. 지금 계속 보면은. 그리고 이제 물론 결장 부분도 봐야 되긴 하는데 하지라이트 말고는 이제 결장이 없긴 하거든요. 코번트리. 뭐 미들즈브루는 근데 이제 뭐 완전히 출전 정지는 없고 부상이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수비 쪽에 뭐 한두 명, 뭐 공격 쪽에도 뭐 미드필드 쪽에도 있긴 한데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무승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다음 노리치하고 옥스퍼드. 여기는 하위권 싸움인데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홈에서 옥스퍼드랑 비긴 적이 있지만 전적이 많지 않고 둘 다 이제 승점이 높지 않거든요. 뭐 득실도 당연히 옥스퍼드가 좀 더 좋고 다만 이제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홈 전패입니다. 7전 7패. 원정에서 다 승점을 채우고 있고 옥스퍼드는 뭐 홈이나 원정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승점 차이는. 다만 이제 노리치 보면은 부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뭐 수비 쪽, 미드필더, 그리고 공격까지. 근데 뭐 아주 임팩트 있게 뭐 골을 많이 넣고 있는 뭐 조슈아 서전트나
뭐 그 다음으로 골을 넣고 있는 선수들이 결장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해서 노리치가 지금 꽤 오랫동안 승리가 없거든요. 어차피 홈에서는 전패고 원정에서 이긴 것도 한 3개월 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겨줘야 된다. 최근에 뭐 3경기 연속 득점도 하고, 다만 옥스퍼드도 최근에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뭐 간절하죠. 최근에 오히려 미들즈브로랑 비기고 브로미치 원정 뭐 골 넣고 해서 흐름은 오히려 노리치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노리치의 쪽 홈 배당은 갈 이유가 없다. 7전 전패인데. 그리고 그렇다고 옥스퍼드 프렌을 가기에도 노리치가 워낙 오랫동안 승리가 없어서 오늘 타이밍에 이길 수도 있어서 이런 경기는 노리치가 무패 흐름을 깨기 전까지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죠. 배당이 좋으면 모를까. 스토크 찰튼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스토크는 순위가 꽤 높습니다. 찰튼보다는 이제 10계단 정도 앞서 있는데 홈에서도 2번 다 진 적이 없고. 자, 근데 이제 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득실이 좋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순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승점은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즉, 그 17위 웨스트 브로미치부터 스토크까지는 딱 2경기 차이에요. 2경기. 승점 6점. 그러니까 17위부터 3위까지는 뭐 뭔가 승점이 10점 차이 나고 그럴 것 같지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승점 차가 별로 안 나는 팀들이 되게 많아요. 그 얘기인즉슨 동점인 팀들도 꽤 있다는 얘기죠. 뭐 26점, 24점, 23점, 25점. 그러니까 최소 2개에서 많으면 뭐 3개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두 경기로 순위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순위는 그렇게 신경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스토크는 홈에서 잘하죠. 찰튼이 원정이 홈보다 좋은 게 아니라서. 근데 이제 4골 넣고 있는 미드필더 베이커 선수의 발목 부상 말고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찰튼은 출전 여부 불투명 선수 몇 명 빼고는. 자, 스토크가 지금 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배준호 선수도 있긴 한데 3연패까지는 안 되죠. 예전에 리그컵 포함해서 연패 당한 적이 있습니다. 홈에서. 지금 홈 원정 2번 다 졌는데 그 전에 3연승도 했었기 때문에 찰튼도 최근에 연패를 당하고 있어서 뭐 둘 다 무승부하면서 연패를 끊을 수 있지만 찰튼도 못하진 않거든요. 최근에 패배가 워낙 적기도 했었고. 근데 스토크가 홈이라서 스토크를 좀 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 근데 배당이 떨어져서 막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나마 1.77일 때 갈만한데 5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더 떨어지면 사실 아시다시피 챔피언십은 변수가 많아서 제 입장에선 찰튼이 또 최근에 사우스햄튼 5실점 빼고는 뭐 거진 뭐 쉽게 안 졌던 경우거나 아니면 패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스토크 입장에서는 다득점 못하면 또 이상해질 수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스토크 쪽으로 볼게요. 상하이가 롯데인가요 오늘? 아까 그래서 아마 그래서 떴네. 명단 제외가 떴구나. 그 레안드로, 가브리엘 다 명단 제외가 됐네. 그리고 구스타보는 출전 정지고. 사실 뭐 공격의 두 주축인 선수들이 빠지면은 이거는 뭐 FC 서울 쪽으로 봐야 될 수밖에 없네요. 이게 안 뜨다가 이제 나중에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용병은 아예 제외를 한 것 같네. 그래도 미드필더 쪽에 브라질 선수들이 좀 남아있긴 한데 일단 뭐 그래도 그러면은 아마 배당이 얼마나 되지 이게? 그래서 FC 서울이 지금 막혀 있구나. 배당이 떨어지고. 근데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제외를 했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니까. 그때 아마 빗셀고베도 그랬을 겁니다. 빗셀고베가 강원 원정에서 명단 제외를 많이 했던 걸로 알거든요. 근데도
강원이 3대 0으로 이기다 4대 3까지 따라붙었던 비셀고베였기 때문에 오히려 후보 선수들한테는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배당 대비는 한번 노려볼 만 하겠다. FC 서울 뭐 원정이긴 하더라도. 어쨌든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전 그냥 그대로 언더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스완지 더비카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한번 체크를 안 하면 이미 분석을 한 경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이제 다시 보지 않는 이상은 갑자기 추가로 생기면은 알 길이 없으니까. 왜냐면 그게 뭐 메인 경기도 아니고 안 가면 몰랐을 텐데 가면 한 번 더 보면서 확인을 하겠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축구는 그런 경우가 크게는 없는데 뭐 챔스여도 뭐 유로파여도 근데 유독 아침이 그런 게 조금 많더라고. 뭔가 갑자기 뭐 경기 한 두세 시간 전에 갑자기 명단 제외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침은 그렇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스완지 더비카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더비카운이 순위가 높죠. 스완지가 상성은 더비카운 상대로 3연승 중인데 스완지 입장에서 보면은 하위권을 조금 탈출해야 되긴 합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수차가 크게 없어서 지금 쫓아가면 갈 수 있거든요. 승점이 17점이라 뭐 불과 2경기만 이겨도 뭐 바로 뭐 10위권까지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더비카운을 잡아낸다면 흐름이 좋을 수 있죠. 그리고 더비카운이 생각보다 원정 성적이 나쁘진 않은데 결장이 없어요, 스완지가. 근데 더비카운은 수비의 경고 누적 그리고 미드필더나 공격 쪽에 보면 부상 여부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선수들 많습니다. 특히 모리스 같은 경우에 공격수 팀 내 10골인데 무릎 부상 때문에 출전 여부가 조금 불투명하긴 해요. 근데 이제 스완지가 요새 너무 못합니다. 실점도 많고 뭐 맨시티전을 제외하더라도 뭐 브리스톨, 입스위치, 프레스턴 다 이제 멀티골 이상 실점을 했고 그렇다고 스완지가 득점이 좋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기려면 많은 득점이 필요한데 더비카운이 오히려 최근에 득점력이 좋죠. 어포드전 좀 아쉽게 선제골 넣고 홈에서 지긴 했지만 그 전에 5연승, 다득점 3경기. 물론 얘네도 언더 많을 땐 진짜 많거든요. 한동안 뭐 1대1, 1대0만 계속 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2골, 3골씩 많이 넣고 있어서 저는 요거는 스완지 승은 조금 애매하다. 뭐 4연패를 막기 위해서 승리가 필요하지만 입스위치 때처럼 4실점 할 수도 있고 쟤는 레스터전도 3실점, 헐시티 2실점 은근히 실점이 많았어가지고 답은 오버로 가는 게 맞다. 뭐 어느 쪽이 이기든 뭐 다득점 픽이든 배당 대비 노려볼 만하다. 배당을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물론 확률도 확률이지만 우리가 이게 조합을 하면서 이게 뭐 좀 애매한 경기들인데 확실히 이길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 배당이 반대였으면 언더가 1.49인데 오버가 1.49고 언더가 2.09였으면 저는 오버 안 갔죠. 왜냐면 배당이 안 나오니까. 근데 가능성도 있고 배당도 높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무조건 뭐 배당만 보고 가는 건 아니고 배당 대비 갈만하냐 그런 걸 생각해서 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와포드 프레스턴 오늘 챔피언십까지만 공개합니다. 그 챔스는 공개를 따로 안 합니다. 자, 프레스턴이 최근에 어쨌든 와포드 상대로 조금 더 좋긴 한데 와포드 홈에서도 그렇고 자, 순위가 26점으로 5위입니다. 프레스턴이. 근데 와포드 23점. 딱 한 경기 차요, 한 경기. 순위는 6계단인데. 그래서 박빙의 승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와포드 같은 경우는 5승 2무 1패로 홈에서 엄청 성적이 좋은 편이죠. 프레스턴도 홈 성적이 좋지 원정이 홈만큼 좋지는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결장자들도 보면은
공격에 이제 팀 내 4골로 골이 가장 많은데 출전 정지에 뭐 미드필더의 경고 누적, 그리고 지금 결장 의심되는 선수들이 한 2명 정도. 거기도 수비 쪽도 부상 1명에 부상 의심. 와포드도 결장이 있긴 해요. 뭐 주전기포도 어깨 부상 때문에 지금 서브가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공격에도 1명이 결장인데 프레스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임팩트도 더 강하고 해서 와포드가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홈에서 지금 5경기 4승 1무, 최근에 4경기 2승 2무, 더비카운 원정도 역전을 했고, 최근에 미들즈브로도 3대0으로 때려잡았기 때문에 최근에 와포드의 흐름은 너무 좋다. 그리고 프레스턴이 지난번 블랙번한테 지면서 5경기 만에 진 거긴 한데, 미럴 원정, 뭐 사우스햄튼, 뭐 브로미치, 헐시티, 생각보다 뭐 원정이 아주 좋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와포드의 흐름을 더 이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결장이 많이 없었으면 그러겠는데 결장도 은근히 와포드보다 많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와포드 승무로 봐야 된다 봅니다. 와포드 승무 보고, 오버는 좀 애매해요. 와포드가 생각보다 홈에서 실점이 많지 않아요. 최근에 한 골 이상은 잘 안 주고 있어서 결국 와포드도 다득점을 못했을 경우 브리스톨전처럼 1대1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대비 뭔가 오버를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승무 쪽에서 노리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 경기 사우스햄튼하고 레스터.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공개되는 경기죠. 요거는 또 5시 경기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 순서가 아니고 그냥 약간 그룹별로 나눴습니다. 아챔, 챔피언십, 챔스. 자, 챔피언십 마지막 경기 갈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챔 따로 가고, 챔피언십 따로 가고, 챔스 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섞어서 가는 경우도 몇 조합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주요 이제 조합들은 나눠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레스터가 4연승 중입니다. 사우스햄튼 상대로. 자, 홈에서도 연패 중이고 레스터한테. 그래서 상성은 레스터가 좋은데, 일단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3점 차입니다. 레스터하고. 득실도 큰 차이가 없고, 더군다나 이제 뭐 홈 원정 둘 다 차이가 없는데, 일단 결장들이 없진 않아요. 뭐 미드필더나 공격 수비 쪽에 뭐 한두 명씩 있긴 하지만 레스터도 보면은 미드필더 공격은 거의 깔끔하거든요. 근데 수비 쪽에 결장이 너무 많습니다. 기존의 장기 부상자 포함해서 최근 뭐 경고 누적까지 하면은 한 4-5명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전기포도 부상 때문에 지금 서브가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그래도 미드필더 공격 라인이 결장이 없기 때문에 레스터도 최근에 뭐 어쨌든 3경기 무패, 스토크 노리치 이제 멀티골 이상 넣고, 그리고 원정에서 뭐 연패도 하긴 했지만 브로미치나 뭐 옥스퍼드, 뭐 스완지도 잡고 그랬었기 때문에, 물론 사우스햄튼이 요새 잘해요. 뭐 그동안은 막 연승도 없고 그랬었는데, 뭐 리그 연승, 리그컵하고 연승은 있었지만 최근에 3연승 하는 거 보면은 골도 많이 넣습니다. 특히 찰튼 원정 5골, 셰필드 웬즈 3골, 퀸즈 2골. 그래서 레스터도 최근 다득점을 하고 있어서 요거는 사실 전 오버 보는 게 맞다 보여집니다. 뭔가 사우스햄튼 흐름이 좋다고 해서 가기에는 레스터도 뭔가 쉽게 안 질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아까 그런 느낌이죠. 헐시티 입스위치처럼 오버 갈 거냐. 오버가 배당이 더 낮긴 해요. 근데 난 오버 배당이 별로다 하면은 또 무 찍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또 무승부 좀 물음표를 할게요. 확실히 무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버를 좀 같이 보겠다. 아마 저는 오버가 1순위가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고 이제 마무리를 했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챔피언스 리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지금 한지 한 40분 돼가는데 잠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쉬지 않고 바로 가죠. 바로 가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으니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따로 공개가 안 됩니다. 구독하셔야 구독자 게시판에 이제 볼 수 있어요. 구독은 이제 한 달. 한 달 얼마였더라? 구독 플러스가 이제 만 얼마고, 구독은 아마 3, 4천 원? 뭐 그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투자해서 분석 결과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거는 전 매우 합리적인 거라 생각은 하거든요. 어차피 결과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공개를 좀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매번 이제 한 반 정도 공개를 하기 때문에 굳이 구독을 해야 되겠다 못 느낄 수도 있어서 일부만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12월부터는. 그래서 구독하시면 그래도 전체적인 분석 결과는 볼 수 있다. 뭐 한 달에 뭐 5천 원도 안 하기 때문에 뭐 투자 대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구독 플러스가 비싼 거지. 자, 그래서 나머지 그 경기 결과는 구독자 게시판에 올라가고 유튜브는 뭐 바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을 올리는 거니까. 자, 아약스 벤피카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챔스가 어쩔 때 보면은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하는데 어려울 때는 진짜 어렵거든요. 일단 2시 45분 경기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아약스 벤피카 둘의 이제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둘 다 챔스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1, 2등이거든요. 아직 승점이 둘 다 1도 없습니다. 4패 중이고, 아약스는 또 실점이 두 자릿수다 보니 꼴찌죠, 꼴찌. 그리고 벤피카도 보면은 뭐 리그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챔스만 놓고 보면은 지금 3경기 무득점. 그 홈에서 카라바흐한테도 2대0에서 2대3으로 역전당한 거 보면 사실 이제는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나. 남은 오늘 포함 4경기가 있는데 그리고 아약스도 마찬가지로 뭔가 뭐 리그에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1위하고도 점수차가 꽤 많이 나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상성은 이제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뭐 결장도 그렇고 최근 흐름이죠. 아약스는 리그에서도 안 좋습니다. 위트레트 엑셀시오르한테 지면서 지금 리그 3경기째 승리 없죠. 홈에서 엑셀시오르한테 진 게 좀 크다고 보여지고 뭐 챔스는 뭐 갈라타한테 0대3으로 지고, 그러니까 뭐 한 골 내준 적이 없어요. 다 대량 실점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벤피카도 득점 없는 게 비슷해서 저는 뭐 차라리 언더 쪽으로 가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긴 합니다. 이 경기는. 저는 언더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경기 피 터지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로 보면은 둘 다 득점이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언더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만 이제 최근에 좀 아슬아슬하게 졌던 게 벤피카라서, 그래서 벤피카가 정배를 받은 것 같은데 원정이라 저 배당도 좀 꺼려지긴 합니다. 전 언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언더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갈라타하고 위니오. 어차피 이게 순서가 먼저 시작되는 저 챔스라서 건너뛰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갈라타 위니옹 보면은 갈라타 같은 경우에는 3승 1패로 성적이 꽤 좋습니다. 위니옹이 1승 3패고. 근데 갈라타의 문제가 뭐냐면 출전 정지도 있고 뭐 명단 제외도 있는데, 사실 명단 제외는 뭐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수비 쪽에 출전 정지, 그리고 공격 쪽에도 부상이 이제 오시멘도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물론 일마즈, 이카르디, 뭐 사네, 뭐 긴도안 다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장이 없진 않다. 위니용은 거의 결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장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위니용이 좀 더 좋긴 합니다. 다만 위니용이 지난번 이제 AT전까지 지면서 3연패, PSV를 운으로 잡은지 모르겠는데 3경기 연속 실점이 많고, 갈라타는 확실히 프랑크 원정에서 5실점 했지만 얘는 진짜 홈에서 강합니다. 아약스 원정도 3대0으로 이겼고 리버풀도 잡았던 갈라타기 때문에 배당은 유니온 쪽으로 빠지긴 해요. 근데 뭐 아까 얘기했던 처럼 뭐 사네도 빠지고 뭐 이카르디, 일마즈 다 빠지고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공격에 빠져도 뭐 오시멘 포함 한두 명밖에 안 돼서 저는 오히려 이거는 갈라타 승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위니 형이 최근 AT 원정에 골을 넣었단 말이죠. 그 전에 홈에서 이제 무득점으로 지기도 했는데, 어, 물론 이제 원정에서 골을 넣긴 했는데 한 골 차로 끝날 수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극장골 아니었으면 마에는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는 갈라타 승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시티하고 레버쿠젠. 맨시티는 뭐 순위가 높죠. 근데 맨시티도 참 이게 알 수 없는 게 리그에서 보면은 잘한다 싶다가도 에스턴한테 지고 또 잘한다 싶다가도 뭐 리버풀도 3대 0으로 이기면서 근데 뉴캐슬한테 또 잡히고 이게 확실히 원정이 약한 건지 홈에서는 지금 7연승입니다. 도르트문트 상대로도 4대 1로 이겼기 때문에 원정이면 좀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말고 이제 챔스는 무패기도 하고 3승 1무로 그리고 레버쿠젠이 비빌 정도의 사이즈는 아닙니다. 결장자도 크게 없고 오히려 레버쿠젠이 지금 수비의 경고 누적, 미드필더 퇴장 그리고 뭐 명단 제외, 기존의 장기 부상자들 포함하면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레버쿠젠이 지난번 볼프스 3대 1로 이기면서 뭐 리그 포함, 벤피카전 포함 3연승 아주 좋긴 하지만 냉정하게 챔스만 봤을 때는 코펜하겐 원정도 선제골 내줘서 이제 비겼고 2대 2로 파리한테 7실점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맨시티가 도르트문트를 괜히 4대 1로 이긴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리그는 좀 운이 없었지만 연패까지 할 것 같지는 않고 맨시티의 승리 봐야죠. 근데 배당이 너무 적어요, 솔직히. 레버쿠젠도 못하진 않는데 얼마나 레버쿠젠을 이제 쉽게 봤으면 배당을 이 정도 줬냐 이 생각이죠. 뭐 그렇다고 챔스에서 막 못했던 건 아니잖아요. 파리전은 뭐 서로 퇴장이 있었긴 한데 벤베카도 잡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맨시티 승 보고 요건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맨시티 승의 마인을 볼 건지 아니면 아싸리 그냥 3.5 기준에 오버로 접근을 할 건지. 왜냐면 맨시티가 지난번 챔스에서 도르트문트 이길 때도 4대 1 그래서 어쨌든 챔스에서는 다득점을 계속 하고 있고 레버쿠젠이 만약에 뭐 한 골이라도 넣거나 그보다 더 많은 골을 넣으면 배당 대비 오히려 오버가 메리트가 될 수도 있다. 근데 3.5라서 좀 애매해요. 2.5면 당연히 오버 가겠는데 3.5라 일단 맨시티 승을 보고 마인을 보면은 이제 맨시티 마인을 건드리는 거고 마인이 안 보이면은 결국 맨시티 승을 뭐 다폴드에 들어가든 뭐 맨시티 승만 가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첼시하고 바르샤. 요 경기 재밌겠네요. 둘 다 뭐 전적이 꽤 있는데 첼시가 생각보다 바르샤 상대로 잘 안 집니다. 근데 두 팀이 무가 좀 많긴 해요. 많긴 한데 중요한 건 그거죠. 첼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승패도 같고 득실 차이도 뭐 크게 없는데 결장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장도 많이 없고 오히려 바르샤 쪽이 지금 페드리랑 근데 페드리 말고는 없기도 하네. 바르샤가 야말이나 뭐 레반도프스키도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바르샤가 또 다득점 중이잖아요. 빌바오전도 그렇고 셀타비고전도 그렇고 불의의전 3실점을 했지만 결국 3대 3으로 비겼습니다. 그래서 올림피아코스부터 뉴캐슬 원정까지 파리전 빼면은 다 다득점이라 많은 골을 넣을 적게보다는 더 많이 넣지 않을까. 그리고 첼시도 보면은 지난 카라바오 원정 2대2 뭐 홈에서도 5대1 이런 스코어가 있었긴 한데 저는 첼시가 정배를 받을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최근에 번니 원정, 뭐 울버햄튼전, 뭐 토트넘전까지 하면 리그는 좀 깔끔하긴 해요. 3경기 이제 무실점 중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챔스고 저는 이건 바르샤가 프렘 받으면 프렘 가야죠. 요새 바르샤가 원정이 불안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클럽 불의의 원정이라든가 근데 그건 저는 불의의 원정이라 좀 빡센 느낌이거든요. 오히려 첼시 원정은 그 정도로 빡센 느낌이 안 드는 게
오히려 그거죠. 강팀은 당연히 잘하니까 빡센다기보다는 이 클럽 브리에가 약 다른 강팀들에 비해 약하지만 홈은 좀 빡세거든요. 제가 볼 땐. 왜냐면 그 전에 모나코도 4대1로 잡고 뭐 레인저스 6대0, 오히려 원정 가면 뭐 미네한테 0대4로 털리는데 아탈란타한테도 역전패 당하고, 홈은 확실히 좀 센다는 느낌이라서 첼시는 그냥 강할 뿐이지 원정에 비해 홈이 강하다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원래 홈 원정 다 잘하니까 오히려 이거 프렌 주면 프렌 받아 먹어야 되지 않나. 확률로 치면 바르샤 2프렌, 2프렌까지 준 거는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이제 명단 제외가 되면 모르겠지만 패들이 빠졌다고 이 정도로 주는 건 조금 오바인 것 같은데, 야말도 부상이면 모를까. 그래서 전 프렌, 2프렌, 프렌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르샤 승까지 볼게요. 승까지. 언오버는 3.5기 때문에 건너뛰고, 그 다음 도르트문트하고 비아레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여기 비아레알은 뭐 순위가 엄청 안 좋죠. 지금 거의 하위권인데 아직 1승이 없죠. 1무 3패. 도르트문트는 뭐 득점도 주자릿수고 뭐 결장 부분도 크게 없고, 뭐 비아레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일단 도르트문트의 요새 폼을 보면은 아주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챔스만 놓고 보면은 맨시티한테 4실점하고 뭐 빌바오전 4득점하고, 그러니까 4득점 했던 경우가 많아요. 4실점 했던 경우도 몇 번 있고, 유벤 4대4, 코펜하겐 4대2. 그러니까 확실히 리그에 비해서는 물론 리그에서 지난번 슈투트한테 3대3으로 비기긴 했지만 확실히 홈에 도르트문트면 잘 질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비아레알도 요새 폼이 뭐 리그에서도 보면은 엄청나죠. 지금 4연승 중이고 홈에서는 아마 무패일 거고 지금. 근데 이게 원정의 비아레알의 챔스 성적은 안 좋습니다. 토트넘한테도 뭐 자책골 내서 쥐고, 홈에서 맨시티, 그리고 파포스 원정도 졌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승 봐야 됩니다. 이거는 파포스 원정을 이겼으면 모르겠지만, 비아레알 홈이었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나폴리 카라바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폴리 카라바흐. 의외로 카라바흐가 순위가 높습니다. 뭐 그거는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일단은 카라바흐가 전적이 있죠. 왜 순위가 높냐? 벤피카를 0대2에서 3대2로 뒤집고, 코펜하겐을 2대0으로 잡았으며, 빌바오전 지긴 했지만 첼시를 홈에서 또 리드한 끝에 비겼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성적이 좋은 겁니다. 빌바오전 한 번밖에 안 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폴리보다 승점도 높고 득실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폴리는 아시다시피 1위 경쟁을 하고 있죠. 로마랑 AC 밀란, 그리고 밑에선 인테르 볼로냐. 불과 한 경기도 차이 안 나는 승점이라서 그렇긴 한데, 일단 나폴리 홈이라서 좋긴 합니다. 좋긴 하지만 결장자들이 있다. 수비에 부상 1명, 데브라이너는 뭐 진작에 부상이었고, 최근에 안기사의 부상까지, 뭐 미드필더 1명 더까지 하면은 부상들이 한 4명? 4, 5명?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카라바흐는 딱히 결장이 없죠. 하지만 나폴리, 데브라이너 원래 결장 중이었고, 안기사 빼면은 그래도 나폴리 지난번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도 아타를 3대0으로 전반 잡고 결국 3대1로 이긴 거 보면, 물론 최근에 프랑크전 0대0 무승부로 비긴 게 아쉽긴 하지만 뭔가 챔스는 막 그렇다고 막 아주 폭발적으로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홈에서 스포르팅도 한 골 차였고, 그리고 카라바흐가 은근히 벤피카전 역전승이라든가 홈에서 어쨌든 첼시를 비김으로써 그 기세를 타긴 했거든요. 빌바오 원정도 전반은 1대1이었고. 그래서 카라바흐 입장에서는 분명 해볼만 하다 생각할 겁니다. 빡세긴 하더라도. 빌바오전도 선제골 넣고 결국 역전패 당한 거라서 슈팅이나 이제 점유율은 당연히 밀리겠지만 스코어상으로는 결국 크게 안 밀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나폴리 승에 대한 배당은 저는 막 그렇게까지 좋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나폴리가 뭔가 챔스에서
뭐 특출나게 막 잘했다고 보는 경기가 거의 없어요. 보면은 프랑크전도 결국 슈팅이 2배 이상 차이 났지만 유슈팅이 똑같았기 때문에 0대 0으로 비겼고, 그리고 벤피카 골 나지 말라는 법도 없어서 나폴리가 유리한 건 맞긴 한데 배당 대비 저는 별로입니다. 뭔가 이겨도 한 골차 승부가 될 것 같아서 마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나폴리 갈 거면 차라리 그냥 핸디무 쪽을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면 언오버에서 노리는 게. 그렇다고 막 카라바오 3.5 프랭 가고 이런 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뭐 카라바오가 조금 잘했기 때문에 뭐 나폴리 승이 부담스러우면 이제 3.5 프랭으로 가면 좋지 않냐 하지만, 경기란 게 한번 흐름 타면 진짜 홈이기 때문에 뭐 4대0 5대0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어서 원정이기 때문에 더 그런 배당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갈 거면 아싸리 그냥 배당 높게 2프렌을 노리면 노렸지, 3.5 프렌 괜히 노렸다 진짜 4대0으로 털리는 순간 멘탈도 터집니다. 그래서 그런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언어부도 2.5라서 좀 애매해요. 결국 나폴리의 이제 실점의 문제인데 홈에서 은근히 실점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득점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언오버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2대1 스코어를 생각하면은 오버를 노릴만 한데 오버 배당이 그렇게 높진 않네요. 저는 아마 핸디 쪽으로 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폴리 승은 보는데 일단 핸디로 체크해 놓겠습니다. 핸디무 쪽으로. 자, 이제 슬라비아 프라하 대 빌바오.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죠.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경기 결과는 구독자 게시판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보실 분들은 구독을 하시면 되고, 뭐 한 달에 5,000원도 안 하니까 뭐 구독해서 이제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고, 나머지 경기들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슬라비아 프라하 대 빌바오. 여기도 챔스 그 성적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최근 전적은 유로파에서 이제 빌바오가 홈에서 슬라비아 프라하를 이긴 건데, 자, 일단은 둘 다 이제 성적이 안 좋은데 슬라비아 프라하는 아직 이긴 적이 없긴 해요. 근데 뭐 불과 1점 차이고, 여기도 보면 뭐 명단 제외들이 있는데 비중이 높지 않은 선수들이라서 부상도 크게 없고, 결장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빌바오 쪽이 지금 이나키 윌리엄스, 그리고 최근 부상은 또 이거밖에 없긴 하네. 공격에 뭐 한두 명 정도. 그 바르샤전 그 퇴장은 어쨌든 리그 경기니까 오이안 상케 때는. 자, 그래서 자, 슬라비아 프라하가 지난번 아스날한테 털렸습니다. 아타로 원정 가서 비기고, 3경기 연속 득점이 없긴 해요. 인테르 원정부터. 그래서 빌바오도 사실 그나마 홈에서 조금 지금 체면을 치르고 있는 거지, 원정은 진짜 최악 중의 악입니다. 왜냐면 최근 뭐 챔스 포함해서 얘네가 몇 경기째지? 한 7경기째 승리 없을 거예요. 1무 6패. 리그에서도 연패 중이고, 뭐 챔스는 뭐 3연패로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카라바오 이긴 게 전부기 때문에 사실 슬라비아가 아무리 안 좋다 한들 빌바오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는 뭐 배당 보고 가야 되긴 하는데 빌바오도 가기 애매하고, 슬라비아도 초반에 보데글림하고 비겼던 거 생각하면은 뭐 아스날만큼만 털리지 않는다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건 풀행 가기는 배당이 너무 낮고 무승부 찍던가 패스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슬라비아하고 빌바오는 무또는 패스해야 되는 경기 중에 하나다. 무승부를 묶어갈 게 있으면 가겠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묶어갈 게 안 보이긴 합니다. 뭐 핸디 쪽 아니고서는.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데글림 유벤투스. 1시간이 좀 넘을 것 같은데, 아침을 하다 보니, 자, 보데글림 유벤투스도 둘 다 순위가 높진 않아요. 챔스 순위가. 그래서 일단은 뭐 유벤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도 지금 1위하고는 승점이 7점 차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상위권 팀들하고는 조금 뒤쳐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그 전에도 그랬지만 뭐 승리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가 엄청 많고 최근에도 3연속 무승부 중이고 챔스로 치면은 초반부터 이제 4대4 비겼고 2대2 원정 비아레알 그리고 최근 스포르팅 1대1 레알전 이제 뭐 0대1 패배가 아쉽긴 한데 아직 1승이 없어요. 3무 1패입니다. 그래서 보데글림 입장에서는 저는 노르웨이 원정은 좀 빡세다는 입장이에요. 보데글림도 2무 2패로 아직 승리가 없긴 한데 지난번 모나코전 퇴장 그 수비 한 명 빼고는 결장이 없습니다. 유벤도 지금 수비 쪽에 한 두세 명 정도 결장이 있긴 하거든요. 뭐 물론 최근 부상이 한 명뿐이라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고 유벤이 훨씬 유리하긴 한데 이 노르웨이 원정이 사실 좀 빡세긴 해요. 토트넘도 비겼고 예전에 그 예선부터 올라올 때 보면은 성적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뭐 모나코전은 사실 슈팅도 2배 정도 차이 났습니다. 점유율도 6대4로 보데글림이 앞섰고 후반 막판에 좀 퇴장당한 게 아쉽긴 하지만 유벤 입장에서 보면은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배당도 꽤 높거든요. 갈만하긴 한데 저는 보데글림이기 때문에 조금 꺼려진다. 요거 차라리 한번 최근 유벤의 이제 리그 원정도 보면 다득점을 못 하거든요. 크레모네 2골 빼고는 뭐 라치오, 레알, 코모 다 무득점이었고 피오렌티나전 한 골이었고 생각보다 좀 저조하기 때문에 보데글림이 선제골을 넣든 전반 0대0으로 끝나면 결국 한 골차 승부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요거는 그렇다고 언더는 좀 별로고 혹여라도 다득점 할 수 있으니 뭐 무승부 그냥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 아까 슬라비아하고 빌바오 느낌이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이것도 딱히 갈 게 없어요. 그냥 무승부 찍거나 그냥 넘어가는 게 맞다. 묶어갈 게 굳이 억지로 찾자면 뭐 이런 두 경기 갈 게 없으면 그런 식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갈게요. 가기 전에 이제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원래 1시간 안에 끝내려 했는데 살짝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마르세유 뉴캐슬 끝나고 전체적으로 한번 딱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마르세유 이제 뉴캐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캐슬은 생각보다 순위가 높다. 챔스 순위가 마르세유는 낮습니다. 한 20년 전에 이제 유로파 전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돼서 건너뛰고 자 마르세유 지금 리그왕에서 파리 다음으로 순위가 좋죠.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EPL 순위가 안 좋습니다. 14위. 예. 자 일단 마르세유가 지난번 니스 5대1 대승 브레스트 3대0 최근 리그에서 보면은 3연승 뭐 홈에서는 이제 패배가 없고 그리고 딱 한 번 졌죠. 그게 아탈란타 챔스. 근데 이제 챔스 성적만 보면은 마르세유도 좋진 않아요. 아약스 4대0 빼면은 레알 1대2 뭐 스포르팅 1대2 근데 레알도 사실 비길 수 있는 경기 아쉽게 지고 마르세유가 원정에서 스포르팅도 역전패 당해서 그때 아마 퇴장이 있었을 거고 뭔가 조금씩 다 아쉽긴 합니다. 마르세유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 뉴캐슬이 지금 하필 또 지난번 이제 리그에서 맨시티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좀 타긴 했는데 뉴캐슬도 홈 원정 차이가 좀 심해요. 최근에 원정 3연패인데 홈에선 6연승 중이고 챔스만 놓고 보면은 근데 챔스는 성적이 좋네. 바르샤한테 좀 아쉽게 친 이후에 위니용 4대0 벤피카 빌바오 3대0 2대0 더군다나 최근에 맨시티까지 이겼다. 그러면은 이제 결론은 그거죠. 결장이 크게 없는 한 마르세유가 지난 아탈한테도 아탈이 PK를 놓쳤거든요. 그거 아니었으면 2대0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홈에서 강하다고는 하지만 쉽진 않을 거다. 뉴캐슬. 물론 뉴캐슬 원정이 안 좋긴 한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장. 일단 마르세유 쪽 보면은 공격에 아민 구일이 그리고 수비에
무릴로가 부상이네. 최근 부상이라서 요건 좀 타격이 있겠네요. 그리고 뉴캐슬 쪽은 딱히 최근 부상이 트리피어 말고는 없네. 수비에. 음. 이러면 결장 부분도 뉴캐슬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뉴캐슬이 어쨌든 성적이 좋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원적인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배당은 뉴캐슬 쪽으로 떨어지거든요. 뭐 마행까지. 근데 마르세유도 뭐 그린우드, 오바메양 뭐 나올 수 있는 공격 자원들이 다 있어서 좀 요건 그래도 뭔가 이게 살짝 고민되는 게 프렌을 갈지 아니면 그냥 딱 무승부를 받고 이제 약간 슬라비아 프라나 보데글림처럼 넘어갈지 아니면 마르세유가 그래도 아약스 4대 0의 그 승리도 있고 홈에서는 어쨌든 리그에서 무패고 최근에 뭐 니스 원정도 다득점을 했는데 오버로 접근하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뉴캐슬 승까지 생각을 하고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아까 헐시티 입스위치 사우스햄튼 레스터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겠다. 일단 오버를 보지만 나 오버 배당이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 찍고 마르세유 쪽을 좀 더 보시는 분들은 이제 프렌을 보면 되는데 프렌 배당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배당이 올라가서 그나마 좀 높아진 거지. 그냥 오버를 1순위로 보고 무승부를 아마 고배당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챔은 갈만한 것들이 있긴 한데 뭔가 뭐 주력으로 가긴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다폴더로 묶어 가야 될 것 같고 챔피언십은 뭔가 승패보다는 이제 언어보 쪽으로 노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고배당은 이제 아까 얘기한 뭐 무승부 쪽 그런 쪽으로 노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챔스는 그래도 아챔이랑 챔피언십보다는 갈만한 경기들이 좀 보인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바르샤 프렌이라든가 아니면 뭐 맨시티 아니면 뭐 배당이 좀 높은 건 갈라타나 도르트문트 뭐 이런 식으로 나폴리는 좀 애매하니까 아니면 슬라비아나 보데글림 뭐 이런 거는 뭐 무승불 번외로 노려봐도 되고 어쨌든 언어버든 승패든 잘 섞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챔은 결국엔 섞진 않을 거지만 챔피언십은 챔스랑 뭐 시간대도 비슷한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섞어가도 나빠 보이진 않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어제보다는 생각보다 경기가 많아서 뭐 앞에 멜버른 경기는 건너뛰었고 그래서 뭐 빠르면 7시 경기니까 뭐 7시 경기를 간다면은 뭐 빠르면 한 6시 반 7시 경기 건너뛰면은 뭐 늘 가던 대로 8시에서 9시 사이에 조합을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무리하고 유튜브 올려드리고 구독 게시판에도 올려드리고 해서 내일도 경기가 오늘보다 많진 않을 거예요. 내일은 이제 회차가 바뀌기 때문에 140회차인데 아마 오늘 비슷하게 있을 겁니다. 내일 보니까 아챔이 한 아챔이 한 8경기, K리그 포함하면 한 9경기, 그리고 챔피언십 한 5경기, 그리고 챔스가 9경기. 얼추 비슷하네, 얼추. 왜냐면 K리그 그 플레이오프 그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더 많네 오늘보다 한두 경기 더 많은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뭐 나중에 쪽지를 주시든 아니면 뭐 유튜브는 댓글이 안 되니까 수프로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후원 관련하거나. 그래서 뭐 다시 보기엔 잠깐 열어두니까 다시 보기에 댓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무리하고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시간이 오늘보다는 좀 빨리 올 수도 있다.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조금 사람들이 보셨던 것 같은데 잘 참고해서 어제 맨유 같은 일만 안 일어나기를. 어제 좀 너무하긴 했어요. 퇴장 당했는데 한 골도 못 넣은 건 말이 안 되긴 해요. 진짜 홈인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